오늘은 내가 지리산에서 담력 훈련을 하다가 겪은 이야기야. 8월 초, 찜통 더위가 한창일 때였어. 나는 과 대표를 맡고 있어서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간부 수련회를 직접 준비했지. 총 36명, 각 과의 집행부 사람들이 모여서 지리산으로 출발했어. 도착하자마자 물놀이도 하고 저녁엔 말 그대로 술판이 벌어졌지. 다들 정신없이 마셨던 것 같아. 그리고 다음날 마지막 밤엔 담력 테스트를 하기로 했는데 마침 우리가 캠핑하던 곳에서 5분 거리에 폐가가 있다는 걸 A형이 사전 답사 중에 발견했거든. 허름한 담장이 둘러진 마당에 초가집 같은 집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여기서 하면 되겠다 싶은 분위기였어. 그래서 바로 담력 체험을 하기로 했지. 진행팀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0명은 5명씩 6개의 조로 나눠서 폐가에 올라가게 했어. 1조가 올라가서 미션을 수행하고 내려오면 다음 조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어. 진행팀은 이렇게 구성했지. A형이랑 다른 한 명은 본부에서 무전을 담당했고, 진행 1팀 2명은 입구에서 조를 올려보내는 역할, 진행 2팀은 2명은 폐가 근처에 숨어서 조의 동선을 확인하고 놀래켜주는 역할. 그리고 방송학과 친구들 덕분에 적외선 카메라 한 대도 마당이랑 방이 모두 보이도록 설치했어. 그렇게 밤 10시 1조가 출발했지. 자, 1조 올라갑니다. 알았어. 10분 정도가 지났을까? 본부에서 진행 2팀에게 무전을 보냈어. 야, 2팀 애들 아직 도착 안 했냐? 근데 아무런 대답이 없더라고. 그래서 다시 무전을 보냈는데 딸랑딸랑딸랑 온다 온다. 이런 작은 방울소리 비슷한 게 들리더니 진행 2팀 애들이 장난을 치는 건지 되게 신난 목소리로 수신을 하더라고. 뭔가 이상했지. 계속 장난치듯 웃기만 했거든. 그리고 또 10분이 지나갔어. 1조는 여전히 안 내려오고 2팀은 여전히 장난을 치고 있더라고. 결국 1조가 내려왔다는 연락을 받고 2조를 올려보냈지. 이후 6조까지 무사히 폐가 체험을 마쳤고 마지막으로 우리 진행팀이 직접 올라갔어. 나랑 A형 그리고 진행 1팀 2명이었지. 근데 폐가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뭔가 싸한 거야. 우리는 진행 2팀을 불러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더라고. 불길한 기분이 들어서 담벼락 뒤로 돌아가 봤더니 진행 2팀 애들이 거기서 퍼질러 자고 있는 거야. 우리는 놀라서 흔들어 깨우려고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더라고. 결국 A형이 한 명 뺨을 때려서 겨우 깨웠지. 그랬더니 형 왜 올라오셨어요? 얘는 자기가 자고 있었는지도 모르더라고. 무전기도 없고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 그리고 다른 한 명도 똑같았지. 1조가 아직 안 올라왔다는 헛소리를 하는 거야. 이미 6조까지 끝났는데. 그래서 빨리 내려가자고 하고 A형만 카메라랑 무전기 챙기러 폐가 쪽으로 다시 갔어. 근데 마당 한가운데 무전기가 덩그러니 떨어져 있길래 기분이 너무 이상해서 그냥 내려왔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올라가서 다시 무전기를 챙겨왔는데 진짜 이상한 건 올라갔던 6조 전원이 미션 내용을 전혀 기억 못한다는 거였어. 그냥 올라갔는데 방울 소리가 들렸고 다시 내려온 걸로 기억하더라고. 뭐 무서운 일이긴 했지만 당신 그냥 꿈인가 보다 하고 넘겼지. 그런데 다음날 방송과 동기 형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나를 찾아왔더라고. 그리고는 뭔가 보여주겠다면서 따라오라 하길래 가봤더니 영상 테이프를 보여주는 거야. 어제 폐가에 설치했던 카메라로 찍은 거를. 처음엔 폐가에 아무도 없는 장면이 10분 정도 나오다가
일조가 진입하는 장면이 나왔지. 5명이 두리번거리면서 마당으로 들어오다가 갑자기 5명 전원이 동시에 멈춰서더니 고개를 양옆으로 빠르게 흔들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양팔을 번쩍 들고 제자리에서 미친 듯이 뛰더라고. 마치 무당이 신내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 그리고 그 행동을 5분 동안 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서서 나가더라고. 이 행동을 6개의 조 인원 전부가 똑같이 반복했어.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지. 마이크가 없는 카메라인데도 갑자기 잡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딸랑딸랑 하는 방울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화면이 픽 하고 스스로 꺼지더라고. 형이랑 나는 10분 동안 말없이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어. 그리고 테이프는 그 자리에서 바로 태워버렸지. 근데 그 뒤로 애들 몇몇이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고 연락이 오는 거야. 한복을 입은 여자가 구슬하면서 자신을 쳐다보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혼자 캠핑했던 마을로 다시 가서 폐가에 대해 물어봤는데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얘기해 주시더라고. 본인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엔 무당이 살았었대. 신을 받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마을 끝에 혼자 살았던 거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가끔 굿도 해주고 마을 일도 도와줬었대. 근데 어느 날 비가 엄청 많이 온 날이었는데 무당이 마을로 내려와서는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했대. 이장은 그 말을 듣고 마을 사람들한테 알려줬는데 결국 어떤 아이 하나가 물에 빠져 죽고 만 거야. 그리고 그 아이의 부모는 무당이 누구 집 아이인지 말해줬으면 안 죽었을 거라고 원망을 하더니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른 거지. 무당이 자고 있는 집에 몰래 불을 지는 거야. 근데 마을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달려갔을 때 그 화염 속에서 무당이 구슬하고 있었대. 자신의 몸이 불타고 있는데도 굿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다고 해. 그리고 지금도 매년 그날이 되면 폐가 앞에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더라고. 그 일 이후 우리는 마을에 다시 찾아가서 무단으로 폐가에 들어간 걸 정중히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고 그 이후론 아무 일도 없었어. 과연 그 무당은 무슨 굿을 하고 있었던 걸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확실히 무당의 한이 서린 곳은 너무 위험하고 무서운 것 같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보고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걸 한 번 더 느낀 괴담이었어. 다들 폐가는 꼭 조심하고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